수능 특강 문학 1부 중에 9강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론은 학교별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주말 수업간 활용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담오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MBC인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 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담오라고 하는 사람은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가 담오인데요. 이 담오는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을 배려하고 살피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법 집행을 강압적으로 위해서 누르는 아전과 같은 관리들이 너 왜 일 안 해? 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하죠 라고 하는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주체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담오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 담오라고 하는 인물은 정의감, 즉 굉장히 정의롭고 자신의 관점이 뚜렷하다. 얘를 같은 말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자신의 사고관 또는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주체적 인물이 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거기 별빛이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인물 유형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에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고 금방금방 끝날 겁니다. 김조이는 한성부의 담오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중심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임진년에 경기와 호서 및 황해 세 곳에 큰 기근이 들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건 가뭄이 될 테니까 이 가뭄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제시가 되겠죠. 사건의 발단이 될 거고, 앞에 가로친 임진년 경기와 호서 및 황해 세 곳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 구체적으로 호서, 구체적으로 황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들어서 한성부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대소의 백성들에게 술을 빚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쌀도 부족한데 그 쌀을 가지고 술을 빚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부분, 쌀을 술 빚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양식으로만 사용해라. 여기서 말하는 당시 시대상이라고 하는 건 기근이 심할 경우에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이를 어기는 자라면 죄의 경중을 가려 유배를 보내든 벌금을 물리든지 했다. 이어서 할게요. 아전으로서 밀주를 빚은 자를 일부러 감춰주고 체포하지 않으면 그 아전에게도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았다. 즉 처벌 대상, 즉 금지령을 어길 경우의 처벌 대상을 단순하게 백성으로만 세팅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아전 모두에게 처벌을 할 거야 라고 처벌 대상을 설정했답니다. 이에 아전들은 죄인을 잡지 못할까봐 걱정하다가 급기야 백성들에게
밀주를 빚은 자를 몰래 고해 바치게 한 다음에 벌금을 나누어 주었고, 이런 까닭에 신고하는 자가 아주 많았고 아전들은 귀신같이 적발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고발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한 성부 아전 하나가 남산, 실제 지명이요, 남산 아래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중심인물 등장했죠.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보고 술지개미가 있으면 고함을 쳐.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신분,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전은 함부로 양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노비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었나 봐요. 역으로 추측한다면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을 들어가 집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 되드리쯤 되는 항아리에 세로 늦가을에 담긴 술이 들어있었다. 다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땅에 엎어졌대요. 또 다른 등장인물 한 명 나왔죠? 주인 할머니. 그럼 당연히 주인 할머니가 기겁을 해서 땅에 엎어진 이유는 술 빚는 것이 발각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죠. 처벌받을까봐.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주인 할머니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주인 할머니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으니 간접 제시가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심리라고 하는 건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다모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가 입안으로 흘려 넣었대. 다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간미. 법 집행보다 뭐가 중요하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부님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모가 질책하죠. 할머니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깊어졌어.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보세요. 양반인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의 처지. 조선 후기가 되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 평민도 존재하고 신분제도의 동요와 경제적인 몰락을 겪는 양반들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대를 어디서 얻어왔어. 노인의 병을 구원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바라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게 관련된 사자성어요. 결초보은 많이 봤던 사자성어고 고전은 사자성어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봤던 우리 집부터 꼭 갚겠네까지는 할머니가 겪고 있는 할머니의 딱한 사정, 그리고 할머니가 술을 빚게 된 사연, 그리고 할머니가 애원하고 있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이라고 하는 건 할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다모가 될 거고요.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다모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다모의 인간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고,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 부었고 사발 하나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왔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할머니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한 의도가 되겠죠. 아저는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는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주인 할머니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다모의 대사 또는 말을 발화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다모가 할머니의 잘못을 감춰주는 이유가 있겠죠. 통정했으니까, 연민하고 있으니까. 몰락한 양반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쓰였겠죠.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다음에 할머니께 죽을 건네주었대. 그럼 이 죽이라고 하는 것도 다모의 인간미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할머니가 음식도 못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모의 인간미, 계속 다모의 인간미가 부각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다모가 이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것을 또 누가 알고 있냐고 말했다. 주인 할머니를 밀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할머니에게 시동생인 젊은 생원이 술 담는 걸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다모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의 시동생인 젊은 생원을 주의해야겠죠. 아전에게 양반집에 술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한성부 앞에서 할머니에게 고자질한 시동생을 만난 다모는 그의 따귀를 때린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을 뱉으며 꾸짖었대요. 왜? 시동생에 대해서 경멸감을 느꼈겠죠. 경멸감을 느낀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시동생의 젊은 생원이 결국 돈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비인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야. 네가 양반이야? 양반이란 자가 형수 몰래 술 담갔다고 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고 했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부분도 결국 다모가 젊은 생원의 비인륜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되겠죠. 포상금 때문에 가족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 주변을 빙 둘러서서 구경을 했다. 아전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고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것을 숨겨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그러면 아전은 오히려 자신을 속인 다모를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아전은 다모와 달리 인정 또는 백성보다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까지 열받아서 다모에게 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로 살펴본다면, 표면적인 이유는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집행과 관련한 게 표면적 이유가 될 거고, 이면적 이유는 앞에서 금지령을 어겼을 경우에 백성과 아전 모두 벌 받는다라고 했죠. 즉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모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까봐
아전은 다모를 붙잡아 주부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 바쳤다. 주부가 신문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자백을 했는데 잘 봐. 주부는 성이 난 척하며 말했대. 그럼 결국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부가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모의 정의로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주부가 다모의 편을 든다면 법 질서가 확립되기는커녕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술 담근 이를 숨겨준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니까 곤장 20대를 쳐라. 그럼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이 되겠죠. 법 집행을 위해서. 오후 6시 무렵 관청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따로 불러 엽전 10꿰미를 주며 말했다. 네가 숨겨준 일은 내가 용서해서는 법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곤장을 쳤지만 너는 의인이로구나. 다모의 정의로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참 갸륵하다 여기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속마음이 되겠죠. 됐죠? 그럼 결국 공적으로는 겉모습이라고 하는 공적인 거죠. 공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고요. 법 집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인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모는 돈을 가지고 남산에 가서 주인 할머니에게 건넸대. 제가 관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곤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았더라면 이상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은 할머니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야. 할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모가 상을 받았지만 할머니 행동 때문에 내가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니 이 돈은 할머니 것입니다 라고 준 거라고요.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1천 전 돈으로 반은 뗄나무 사고 반 쌀 사면 추위와 굶주림이 없어 겨울 나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다만 절대 술 담그시면 안 돼요. 즉 잘못이 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당부하고 경계하고 있다.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 기뻐하며 돈을 사양했다.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으로 고마운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이 돈을 받는다 말인가. 굳이 사양하여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할머니 앞에 돈을 밀어두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대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다모의 성격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경우에 단호하게 실천에 옮기는 성격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다모전과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요. 이 작품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불쌍한 할머니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부도덕한 가족을 고발한 비인륜적인 행동을 한 양반을 꾸짖는 다모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의 인품과 덕성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다시 한번 소재상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할 거야. 왜? 빚지 말란 걸 빚었기 때문에 외적 갈등을 유발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죽을 건네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죽은 다모의 인간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소재가 될 거고, 주부가 어딨냐? 주부가 여기 곤장치죠. 이 곤장이라고 하는 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주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가 될 거고, 반면에 엽전 열꿰미라고 하는 건 다모의 인정과 정의로운 행위를 높게 평가하는 의미가 담긴 소재가 엽전 열꿰미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럼 소재와 관련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정지한 다음에 필기가 필요하면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다모전이었습니다.